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금빛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금빛 가이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혹시 내 집 한 채 있으니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믿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왔던 주택연금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내 집이었던 공간이 내일부터는 여러분을 길거리로 내앉게 만드는 거대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를 국가에 맡겼던 어르신들이 단 한 줄의 서류나 단 한 번의 외출 때문에 연금이 전격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연금이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 위반이니 그동안 들인 돈 수천만 원을 당장 일시불로 상환하세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해하는 분들이 실존합니다. 70대 노부부가 평생 살던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쟁이로 몰려 쫓겨나야만 했던 그 비극적인 이유, 여러분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누구는 앉아서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기는데 누구는 집까지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보너스 혜택까지 싹 쓸어 담는 반면 왜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천만 원의 이자 폭탄을 맞고 있을까요? 나중에 알아보지 뭐 라며 미루는 그 1초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뀐 규정을 모른 채 주택연금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안개가 자욱한 낭떠러지기를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부모로 끝까지 남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중요한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를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택연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냉정한 문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신청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하시겠지만 2026년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과거보다 훨씬 촘촘하고 엄격한 잣대로 가입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뀐 규정을 모른 채 은행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본인의 상황과 아주 세밀하게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바로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를 넘기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상 만 나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생일이 단 하루라도 지나지 않으면 서류 접수 자체가 거절되니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연금액 결정의 주체입니다. 가입은 한 명만 나이가 차도 가능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이고 아내가 55세라면 공사는 아내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판단하여 매달 주는 돈을 아주 잘게 쪼개서 설계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67세 최 어르신은 본인 나이만 생각하고 상담을 갔다가 10살 어린 아내의 나이 때문에 예상보다 월 수령액이 40만 원이나 낮게 나오자 가입을 망설이기도 하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큰 부부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2번째는 여러분의 재산 가치, 즉 집값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의 상한선은 공시가격 12억 원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시세와 공시가격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앱에 뜨는 우리 집 실거래가가 16억 원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여러분은 당당히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세는 낮아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주택연금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특히 2026년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정되면서
예전에는 가입이 가능했던 집들이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김민석 씨는 작년엔 11억 8천만 원이라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신청도 못하게 됐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기도 했습니다. 내 집값이 경계선에 있다면 공시가격이 새로 발표되기 전에 서두르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주택의 종류와 보유수입니다. 2026년 규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반드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2주택자라면 두 집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12억 원 이하라면 즉시 가입할 수 있고 만약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거주하지 않는 집 한 채를 3년 안에 팔겠다는 처분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실제 인천에 사시는 이영수 씨는 다주택자라 안 될 줄 알고 포기하셨다가 상담을 통해 작은 빌라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대산인지 아닌지는 지레 짐작할 것이 아니라 2026년에 바뀐 조건과 내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문턱을 넘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정확히 얼마를 만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가입 시점의 주택가액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연령, 향후 기배수명, 그리고 시장금리라는 아주 복잡한 변수들을 하나의 공식에 넣고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이게 전부야? 라며 허탈해하거나 반대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라며 놀라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기준은 주택연금이 가입 당시의 가격을 평생의 지급 기준으로 박아버린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법령에 따르면 여러분이 서명하는 그날 결정된 월 지급금은 이후에 집값이 아무리 널뛰기를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직후에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와서 집값이 2배로 뛰어도 매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주변 아파트값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국가 보증에 따라 여러분의 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즉, 가입 시점은 여러분이 가진 주택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연금 월급으로 영원히 고정시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시세 반영이 늦었던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 방식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 예전보다 집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아 연금액을 높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바로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드려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기간이 짧다고 보기 때문에 매달 더 굵직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10억 원짜리 집이라도 60세에 가입한 사람과 75세에 가입한 사람이 받는 월급 차이는 10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은 75세인데 배우자가 55세라면 공사는 55세인 배우자가 100세 넘어서까지 살 것을 대비해 돈을 아주 잘게 나누어 설계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다렸다가 늦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해서 총액을 많이 받는 것이 나을지를 본인의 건강과 자금 계획에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2026년 발표된 최신 통계청 생면표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 동일 연령이라도 과거 가입자들보다 지금 가입하는 분들의 계산법이 조금 더 깐깐해졌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지도 금액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흔한 종신지급 방식은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지만 월 수령액 자체는 가장 낮게 설정됩니다. 반대로 확정기간 방식은 10년이나 15년처럼 특정 기간만 정해서 돈을 받는 것인데 이 기간에는 월급이 매우 높지만 기간이 끝나는 순간 연금이 뚝 끊깁니다. 2026년부터는
특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라면 일반 가입자보다 최대 20%나 더 많은 연금을 얹어줍니다. 국가가 소외된 계층에게 더 두터운 보너스를 지급하는 셈입니다. 결국 2026년의 금리와 바뀐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내 나이와 집값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월급봉투 두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격도 확인했고 연금액도 만족스러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제 모든 걱정이 끝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100배는 더 무섭고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사후관리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과거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돈 받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아니란 생각. 어느 날 아침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은 돈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연금줄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칼날은 바로 실거주 의무 위반입니다. 주택연금은 담보가 된 그 집에 어르신이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던 70대 최만석 어르신은 겨울철 난방비도 아끼고 외로움도 달랠 겸 지방에 사는 동생 집에서 딱 1년만 머물다 오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거나 세를 준 것도 아니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공사에서 실시한 거주 실태 조사에서 장기 빈집으로 판정되었고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연금 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잠시 친척집에 간 것도 안 되냐며 항변하셨지만 공사의 규정은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한 해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나 요양원 입소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미리 신고하여 승인받지 않으면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함정은 불법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한 칸이 남는데 아는 사람한테 보증금 조금만 받고 빌려주면 안 될까? 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설정된 집에는 보증금이 있는 전세나 월세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어르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받고 방 하나를 내주었다가 나중에 공사조사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공사는 즉시 보증금은 또 다른 빚부채에 해당하여 집가치를 훼손한다며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출금 전액 상환을 명령했습니다. 생활비 조금 더 보태려다 노후의 생명줄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2026년 기준 규정에 따르면 오직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만 공사의 사전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놓치는 비극의 시작은 배우자 승계 절차의 방치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봅니다. 만약 집 명의자로 되어 있던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겨진 아내분이 연금을 끊기지 않고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이전하고 공사의 승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충청도에 사는 한 어르신은 남편 사후 슬픔에 잠겨 계시다가 자녀들 간의 상속 지분 다툼으로 명의 이전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6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년간 받아오던 연금이 그날로 정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복잡한 상속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입 시점부터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하는 신탁형 방식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내 집이 노후에 든든한 친구가 될지 나를 옥죄는 덫이 될지는 이 독소 조항들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독소 조항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평생 공들인 연금을 지키려면 이 규칙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다 지킬 자신은 있는데 정작 가입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 집 앞으로 묶여있는 은행 빚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10분 중 7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빚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 신청이 되기는 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2026년 오늘 고금리 시대의 노후를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사실 규정보다 무서운 음행 이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장에서는 빚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한 반전의 해결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을 넘어 그 빚을 노후 월급으로 바꿔버리는 기막힌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내 집 하나 믿고 은퇴했는데 정작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휘고 계신가요? 2026년 현재 시중금리가 요동치면서 많은 어르신이 주택연금을 단순한 생활비 수단이 아닌 부채 청산의 해결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략을 잘못 짜면 빚은 갚았을지 몰라도 정작 손해주는 연금이 껌값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는 내가 평생 받을 연금액 중 일부를 미리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가입자는 전체 연금 한도의 최대 50%까지 미리 인출할 수 있으며 특히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한 용도라면 이 한도를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2억 원의 담보대출이 묶여 있어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그 2억 원을 한꺼번에 인출해 은행빚을 싹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통장을 갉아먹던 이자 지출이 그 즉시 0경원이 되고 오히려 남은 담보가치만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스스로 대조해 보아야 할 냉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인출 한도를 사용하여 빚을 갚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중에 받을 월급을 당겨 쓰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 상환을 위해 목돈을 많이 찾아 쓸수록 여러분이 매달 손해주는 순수 연금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만약 인출 한도를 꽉 채워 빚을 갚았다면 실제 월 수령액은 빚이 없을 때보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서 좋긴 한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되네 라는 후회가 터져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은 후에 순수 수령액이 나의 최소 생활비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주택연금 대출 상환용 특화 상품의 혜택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일반적인 인출한도 50%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인출한도를 최대 90%까지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빚 때문에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헐값에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90%나 써버리면 매달 받는 연금은 아주 소액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방식은 집을 지키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무서운 사실은 일단 주택연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나면 그 집은 추가 대출이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1순위로 담보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 결혼이나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목돈이 필요해져도 은행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6년에 강화된 대출 규정 속에서 주택연금 가입은 퇴로가 없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노후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비상금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감수할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좀 받거나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게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기초연금 삭감 통지서죠. 나랏돈 조금 더 받나 싶었더니 세금으로 다 뺏어가네 라며 허탈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주택연금은 이 무시무시한 세금과 건보료의 습격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제발 가입해달라고 등을 떠미는 수준입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기분 좋은 사실은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장사해서 번 돈이나 월급은 나라에서 소득세를 떼어가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아도 나라에서는 이걸 수입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대박인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보통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자녀들 밑으로 들어가 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매달 생돈 같은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받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이 내는 건보료는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 건보료 오른다던데? 라는 걱정은 주택연금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아깝게 느껴졌던 재산세도 나라에서 깎아줍니다. 2026년 규정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를 25%나 감면해줍니다. 10만 원 낼 걸 7만 5천 원만 내게 해준다는 뜻이죠. 내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월급도 갔는데 세금까지 깎아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처음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복잡한 세금과 수수료들도 국가가 대신 내주거나 파격적으로 할인해줍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값을 매기는 비용인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혜택이 2026년에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세금도 안 떼고 혜택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받는 연금에 이자와 보증료가 야금야금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집을 정산할 때 그동안 쌓인 이자와 보증료를 뺀 나머지를 자녀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2026년처럼 금리가 낮지 않은 시기에는 이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세금 안 내서 좋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나중에 자녀에게 줄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은 마음속으로 꼭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고 이자는 나중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아파트가 이제 곧 헐리고 새로 짓는다는데 그럼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은 나이 드니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데 연금 때문에 이 집에서 꼼짝 못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니 더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알고 준비만 하시면 집이 헐려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여러분의 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먼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결정되어 집을 비워줘야 할 때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 집이 헐리고 새로 지어지는 과정을 다 인정해줍니다. 아파트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공사 중인 기간에도 조합에서 준 확인 서류만 공사에 제출하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똑같은 날짜에 연금이 입금됩니다. 집이 없는데 돈을 줘도 되나 싶으시겠지만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새 집에 들어갈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많다면 나중에 자녀가 물려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사는 어떨까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평생 그 집에만 갇혀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2026년 현재 규정에는 담보주택 변경이라는 아주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 지금보다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저렴하고 아담한 집으로 옮기면서 남는 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찾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철칙이 있습니다. 새집 계약서에 보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공사에 먼저 전화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 모르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리면 이분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연금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신탁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재건축이나 이사를 할 때 절차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복잡한 법원 서류 떼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공사가 법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새집 열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재건축이나 이사는 매 연금을 뺏어가는 도둑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만 명심하세요. 이사갈 마음이 생기거나 재건축 소문이 들리면 무조건 공사에 먼저 물어본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흐뭇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재건축과 이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면서도 의외로 정답을 잘 모르시는 질문 3가지도 뽑아봤습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식들이 반대하면 못하나요? 가장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가입은 전적으로 집 주인의 권리입니다. 자녀의 동의는 법적으로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끔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왜 마음대로 처리하느냐며 서운해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효도입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직접 드리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을 먼저 권유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당당한 노후가 자식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살다가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비싸지면 어떡하죠? 손해 아닌가요? 이 걱정 때문에 가입을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주택연금은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제도입니다. 나중에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집을 정산할 때 만약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많이 남았다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폭락해서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훨씬 많아져도 자녀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갚으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손실을 다 떠왔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무조건 이득인 게임인 셈입니다. 세 번째,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목돈이 생겨서 연금을 그만 받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냈던 초기 보증료 집값의 1.5%는 돌려받을 수 없고 그동안 받은 연금액에 이자까지 쳐서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 해지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지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면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집에서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매 상황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리는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입니다. 앞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2026년 현재 주택연금 가입의 마지노선은 공시가격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매년 새롭게 발표되죠. 만약 우리 집값이 현재 11억 원 후반대라면 다음 공시가격 발표 때 12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가입 자격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 집값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가격이 새로 고시되기 전에 서둘러 상담 예약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노후 월급을 평생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부부간의 합의와 명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내분만 가입을 원하거나 반대로 명의자가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 현장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혜택이 대폭 강화된 신탁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시 소유권을 공사로 넘겨야 하므로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상담석에 앉기보다는 남은 평생 이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상의한 뒤에 명의관계를 공사직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부채 규모를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빚을 털어내기 위해 연금을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렸죠. 이때 막연하게 대충 몇 억쯤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정확한 대출 잔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까지 정확한 영수증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정확해야만 내가 연금을 가입한 뒤 매달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오차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미리 챙기셔도 상담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여러분의 선택은 100배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택연금은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준비 없는 가입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형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집을 국가에 맡긴다는 생각에 조금은 찜찜하고 겁도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연금은 매집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제도가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일궈온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거꾸로 여러분을 먹여 살리겠다고 나서는 효자 상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나, 내 몸 하나 아플 때 병원비는 어쩌나 하는 걱정을 머릿속에 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그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게 해줍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월급을 꽂아주고 세금이나 건보료 걱정 없이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니까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명절에 찾아온 손주들에게 빳빳한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그 당당함.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오늘 강조해드린 것처럼 실거주 의무나 명예변경 같은 몇 가지 규칙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사 갈 때는 미리 말하기, 아프거나 요양원에 갈 때도 꼭 알리기. 이 사소한 약속 몇 가지만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세상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안전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2026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물가는 오르지만 내 집이 주는 월급만큼은 변치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하시고 딱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내일부터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찾거나 전화 한 통 1688-81145로 내가 이 집에서 살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막막했던 여러분의 노후 설계도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한평생 비바람을 막아준 고마운 내 집이 이제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줄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빛으로 빛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가이드였습니다.